안녕하세요. 네, 저는 CNC 수학에서 수학 강의하고 있는 노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횟수로 벌써 13년째 수학 강의하고 있는데요. CNC에서만. 근데 이제 제가 올해 바로 특목수학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드릴 설명의 개요는 첫 번째가 이제 2022 개정, 그리고 이제 2025 고교학점제, 그리고 2028 수능 개편안으로 인해서 많이 혼동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분석하면서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사실 답이 나와 있긴 한데 두 번째는 그래서 특목고 수학 과정 한번 보면서 그리고 우리 특목 수학 커리큘럼까지 함께 살펴볼 거고요. 또 노쌤이 이제 처음으로 특목 수학 개강하게 되면서 팀노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강하게 되었는데 요거에 대한 안내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고입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대입의 기조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있습니다. 취지로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진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과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내신이 이제 5등급제로 변화됐잖아요. 이 내신 5등급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내신 5등급제가 9등급제랑 비교했을 때요.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그리고 2등급이 누적 비율이 34%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100명이 있다면 34명이 2등급이라는 건데 그럼 결국 전교권에서 3분의 1은 이제 2등급이 된다는 거죠. 또 이유로는 통합형 수능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문이과가 같은 시험지로 수능을 보게 되면서 이과형 학생들의 변별력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율성을 부과해서 내가 원하는 혹은 이제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별로 권장하는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가 놓일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5등급제는 변별력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028 수능 입학 전형을 살펴보면서 갈 건데요. 사실 이게 작년에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입학 사정관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면서 이제 종합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시 모집만 먼저 보면요. SNU 역량평가 면접이라는 걸 도입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 애들이 면접을 50%만 확인했다면 이제는 심층 면접, 내가 고교에 어떤 과목을 이수했고 이거에 대해서 교수와 같이 토론하는 면접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수시 모집안에 내신 변별력을 면접으로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정시 모집안을 보면요. 사실 정시가 우리가 수능만 잘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교과 역량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교과평가라고 20%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과 역량평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금 이 교과 역량 평가를 A 플러스에서 D까지 7등급으로 세분화시켰어요. 보면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과목별 성취 수준을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서울대에서 정시는 교과 평가를 20%만 부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ABC였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마이너스 4점이었다고요. 근데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최대 40점 차로 변별력을 강화시켰어요. 이거는 결국 수능이 변별력이 없다라는 거를 이 서울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6월에는 서울대가 연계 과목을 발표했는데요. 이 두 번째 안을 보시면 제가 이과만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지원자는 기하와 미적분을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과 역량 평가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시켰죠. 그러니까 권장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대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요. 첫 번째, 통합형 수능은 더 이상 변별력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수 과목이 훨씬 더 중요해졌죠. 그러면서 뭐가 지금 확대가 됐냐면
평가제가 계속 도입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평가제, SNU 면접 강화라든지 교과 역량 평가로 이 친구들의 정시, 수시 말고도 이제 본인들이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정성 평가가 확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들어갈 고등학교가 나를 어떻게 서포트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혹은 이제 특목 자사고에서 내신 점수가 안 나오면 보통 정시를 준비하는 정시 파이터란 말이 있고, 혹은 일반고에서 내가 1등급을 잘 받아서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이런 기조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떤 교과를 이수하던 간에 그 깊이와 심도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2028년도 서울대 수능 입학 전형안이 이제 사실 처음이에요. 이제 서울대만 유일하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다 이 기조를 따라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그래서 보는 학교별 수학 교과 과정이랑요, 그리고 저의 커리큘럼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5 외대부고 수학 교과 과정 안내 드릴게요. 얘네는 이제 그 고교학점제가 첫 시행하고 나서의 첫 입학생이잖아요. 이 친구들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들어요. 그 좀 일반고랑 동일하게 수업을 듣는데요.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1학기 때는 대수학 미적분 1, 그리고 2학기 때 미적분 2와 확률과 통계 듣거든요. 근데 이게 선택 과목이라 하지만 이과 기준으로는 필수 과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아까 교과 역량평가 기준, 그리고 교과 이수 과정에 대한 발표 자료를 보면. 하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고도 1학년 때는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 듣는데, 하나고는 좀 특별하게 2학기 때 대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고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이렇게 1학기, 2학기 내용이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나 결국은 이 이과생들도 필수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024년도 입학생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절평이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내가 좀 개고생하면 2학년 때 좀 수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5학년부터는 2학년 때도 상평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하나고에 입학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수학 깊이가 조금 더 심도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상상고도 말씀을 드릴게요. 상상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은 기조를 지금 진행하는데, 어쨌든 선택 과목이라고 하지만 이과는 결국은 필수 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우리 특목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커리큘럼을 짤 거냐면, 일단 중등 개념이 중학교 1학년 때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일단 어쨌든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기출 분석으로 내신 점수 만들어낼 거고요. 뭐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시중 교재 이 정도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고등 개념이잖아요. 고등 개념 같은 경우는 중등 1학년 때 이미 공통 수학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대수학 미적분 1인데 이게 이제 일반고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 미적 2까지 진행하면서 이게 그냥 우리의 목표가 특목고를 간다가 아니라 특목고를 가서의 문제, 그거를 이제 짚어가면서 우리에서는 가서도 좋은 등급을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교재가 좀 라이트해 보이실 수 있지만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점수를 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이제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는 우리 그 챗 GPT가 만들어낸 문구로 일단 팀로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노슬만 고입 및 대학 진학률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 13년 이상 있으면서 이걸 좀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을 드리려고 10년 전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더듬어가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너무 운이 좋게도 첫 입사하고 나서 그 첫 해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졸업시켰을 때 그때 가장 많은 실적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30에서 40명 정도 졸업을 시켰는데요.
그때 특목고 입학생이 대략 12명에서 3명 정도 됐었고, 그리고 명도 외고 학생이 이제 7명 정도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거는 좋은 양질 학생을 받았던 것도 있고요, 키웠던 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CNC를 다니다 보면은 친구들이 보통 영수 과목을 같이 수강하게 되면서 제가 좀 득을 많이 봤던 케이스가 되고요. 이후로 매년 졸업생이 배출될 때마다는 이제 외고 학생들이 항상 나오게 됐어요. 이후로는 이제 상상고와 외대부고 한 명씩 이제 졸업생을 만들어냈고요. 사실 그 이후 세대에는 어떤 기조가 있냐면 일반고를 가서 1등고를 맞아서 상위권 대학을 가야겠다, 이런 기조가 한 6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 특목고 진학률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결국은 메디컬 합격증으로 저한테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외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 진학률이 높다 보니 제 제자들도 이제 스카이 진학생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메디컬, 그리고 이제 재작년 마지막 졸업생들한테는 하나고 2명과 외대부고 1명을 합격시키는 기업을 토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은 제가 이거 설명회 한다고 인터뷰를 부탁했는데, 이거는 재생이 될 겁니다. 인터뷰 부탁했는데, 네, 들어보세요. 똘똘하죠. 똘똘한 친구가 하나고에 합격한 건지 아니면 하나고에 합격해서 똘똘해진 건지 둘 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구성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재 제작팀인데 제가 요즘에 가장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체 제작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 제작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조교 선생님들과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하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교재의 가장 심볼은 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표지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외주에 맡기고 있거든요. 디자이너 분께. 그래서 그분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팀노의 구성원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저희 조교 선생님 계십니다. 팀노에는 이제 화목토 수업 진행될 거라서 요일별로 이렇게 조교 선생님 계시고요. 저는 이제 주 7일 출근하는데 제가 7일 출근할 때 모두 조교 선생님 계시고요. 다 거의 대부분 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조교인데요. 이 온라인 조교라는 거는 제가 방학 기간에만 이제 같이 함께하는 조교 선생님이세요. 제가 오전 9시에 줌으로 아이들을 스터디 시키거든요. 매일매일 무료로. 네. 그래서 이제 9시부터 1시간 반 동안 해야 될 것들을 아이들이 풀어서 조교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요. 이제 조교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채점해주고 그리고 그 정답률을 저한테 보낸 다음에 제가 이 정답률을 이제 합산해서 학부모님들께 매 수업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조교 선생님도 제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드백 분석팀인데 우리 학원 피드백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이 이제 좀 많아질 거니까 고민도 되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조교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아이들의 목표 할당량 혹은 성취도, 정답률을 취합해서 학부모님들께 주 1회 보고서 형식으로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 또한 우리 제가 신뢰하는 조교 선생님 중에 한 분과 함께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건 제 교재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보는 교재는 이제 우리 팀노가 사용할 첫 번째 심화 교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 7일 출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주일에서 주말은 1대1 수업을 하거든요.
그 1대1 수업은 한 강의실에 보통 한 5명 정도, 그 이상은 두지 않고요. 초등학교 3학년 사고력 수학부터 그리고 이제 중등 학생들까지 제가 다 아우르게 수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요거 동영상 좀 재생시켜 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타임랩스를 아니 이런 식으로 제가 돌아가면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해주거든요. 이제 패드에다가 오늘 해야 될 거를 수업을 같이 하면은 이제 그 패드를 학생한테 주고 그 패드에 적힌 내용을 다시 한번 학생들이 적으면서 보통 2번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타임랩스 찍는다고 더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CNC 공개 강의 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켜주세요. 네, 공개 강의 있잖아요. 사실 그 공개 강의 올해부터 진행됐는데 저도 공개 강의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무대 체질이라. 근데 제 수업의 8알은 사실 판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서로 적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정의 개요만을 적는 게 아니고요. 이걸 다 문장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문장화 시켜서 아이들이 그대로 노트에 필기하고 그리고 문제까지도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반은 교재가 수업할 때는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문장화 시키면서 아이들이 서술형을 적고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교과서적인 문어체를 사용하게 되면서 논서술형의 특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특목수학을 개강하게 된 계기를 제 피셜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제가 좀 알쓸신잡에 나오는 김상우 물리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인생에 삽질은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13년 동안 있으면서 어찌 승승장구만 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사건 사고도 있었고 삽질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제가 학생들한테 이전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알려줬잖아. 한번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얼마나 크게 삽질이라는 걸 느꼈냐면 아니 중학생들은 진짜 비효율적인 인간이에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제가 학부모님들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진짜 고급 스포츠카다. 고급 휘발유 먹는데 효율이 하나도 안 나와.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보면요. 우리가 주말에 과제를 하고 놀면 되잖아. 이게 어른의 마음. 근데 이 애네들 안 그래. 본능적인 게 제일 큰 거야. 그런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거냐면 재개념, 3개념, 4개념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진짜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성장 안 한다.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몇 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학원에서도 그걸 좀 알아주신 것 같아서 이번 특목수학 개강에 좀 저한테 맡겨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이제 CNC 입사하고 한 10년 동안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냐면 진짜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큰 학원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오늘 다시 제로로 돌아가서 지금 특목수학 엄청나게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특목수학 강사진 분들도 너무 좋으세요. 제가 거기에 누를 끼치지 않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면서 또 본관에서는 쟤 봐라. 특목수학 가더니 저렇게 됐다. 이런 얘기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 정말 또 한 번의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수업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마을이라기보다는 사실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어른의 어떤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 제가 졸업생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생각보다 내 영향력이 컸더라를 느끼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늘 그랬듯이 열정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강사이다 보니 또 한 번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쓸 거고요. 그리고 그 대상자가 이제 여기 계신 학부모님의 자녀이길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노혜선이었습니다.